오늘 콘텐츠는 예식장 알바생이 말해주는 신랑 신부 본식 당일날 꿀팁입니다. 하시죠. 전체적인 꿀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식순에 맞춰서 차례차례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전체적인 식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식순은 개식사, 그 다음에 화촉점화가 있을 거예요. 이 화촉점화에서는 부모님들이 한복을 입으시잖아요. 한복 그 치마 길이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평평한 그 로드만 걷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려면 단상 위에 올라가서 붙이시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에서 치마가 많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로 화촉점화가 끝나면은 식중 영상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바로 입장으로 들어갈 텐데 영상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야 한 3분, 4분 정도 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면 너무 딜레이가 생겨서 식중에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분에서 4분 정도 딱 그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순서대로 입장을 할 텐데요. 물론 동시 입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따로 입장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랑 입장 곡들이 대부분 쿵쿵 울리거나 되게 막 활기차거나 당당하거나 이런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신랑님들은 전체적으로 당당하게, 정말 파워 당당하게 정면을 탁 보면서 걸어가는 게 제일 멋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명 속도도 다른 조명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신랑님 입장할 때는 보폭 크게 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는 절대 아니고 보폭을 크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도중에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걸어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셔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시고 다시 출발을 하시는 게 사진에도 훨씬 예쁘게 남으시고 그림도 그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정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부 입장인데요. 대부분 신부님들이 아버님과 손을 잡고 입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부님 본인의 긴장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들이 정말 그 예식장에서 혼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버님 리허설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신랑님께 인사 받으시면 악수하시고 포옹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에 딱 입장을 하시면 너무 떨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입장하실 때는 아버님 멘탈도 한 번쯤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부님들이 보통 이제 한 손은 아버님 손을 이렇게 잡으실 거고 드레스랑 부케를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입장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드레스 밑단이 상당히 화려한 드레스들이 있어요. 안에 링이 들어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드레스들은 손 아귀로 이렇게 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손에 꽉 차도록 드레스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케까지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 아귀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보면은 입장 대기할 때 기다리시는데 손을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드레스가 화려하다면 부케는 조금은 얇게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 신부님이 입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맞절 순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BGM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짧은 순간이기는 해도 그 짧은 순간 동안 너무 적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더라도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음악이 들어가는 편이 저는 예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혼인서약, 예물이 있다면 예물교환, 그 다음으로 성혼선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혼인서약서를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두 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식중에서도 두 분이 직접 읽으시는 혼인서약서의 형태가 대다수인데요. 이때 필요한 혼인서약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에서의 성혼선언문, 그리고 덕담이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에도 확인이 필요가 합니다. 만약에 주례사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례사는 5분에서 길어도 7분 사이에는 맞춰주시는 게 전체적인 예식의 흐름이나 진행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는 하지만 원활한 예식 진행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진 촬영까지 무사히 시간을 촉박하지 않고 마치려면 특히 주례사가 있는 경우는 5분에서 7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가 순서인데요. 축가 같은 경우는 한 곡에서 2곡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시간이고 축가 다음으로 인사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축가랑 그 감사 인사 사이에 감사 영상을 준비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통 신랑 신부님들이 편지처럼 영상을 제작해 오시는데요. 신나는 축가에서 감동적인 인사, 이 사이에 감사 영상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행진인데요. 행진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가 함께 버진로드를 끝까지 걸어가기 때문에 특히 신랑님이 신부님 걸음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행진하시면서 하객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특히 행진할 때도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어느 순간이든 많이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항상 버진로드를 걸을 때는 정면을 보시고 표정은 스마일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식순에 대한 팁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예식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막 기억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추가 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